지적 가치는 제품이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고객의 신기성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나 특정한 상황에 맞는 상황적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황에 맞는 메시지 개발이 필요하죠. 표로서 지각된 가치의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능적 가치, 측정 가능한 품질, 성능, 신뢰성, 안전성, 네트워크 지원이 되겠고, 마케팅의 조치로서는 품질 보증, 탁월한 제품과 공정 설계, 정확한 속성 선택, 제품과 운영 개선 능력 및 가치 사슬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에서 의미는 사회, 민족이나 계급 집단을 구축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강조하고 상호작용을 개발하는 것이죠. 마케팅 조치로서는 고객 기준을 확인하는 시장조사, 사회적 공동체 구축 능력, 집단 내 연대감 구축이 있겠습니다. 정서적 가치의 의미는 좋은 느낌을 느끼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제품이나 서비스, 애착을 갖도록 유도하고 제품은 사용자에 따라서 변하죠. 신뢰성, 신미감을 의미합니다. 마케팅 조치로서는 고객 기준의 심리를 이해해야 되고 심리적 차원에서의 특정한 가치를 강조하고 메시지와 전달 간의 신뢰성을 조성하고 유쾌한 고객 경험을 얻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고객에게 신속하게 응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적 가치의 의미로서는 신기성, 재미,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환기하고 학습 관심, 불신의 정지가 필요합니다. 마케팅 조치로서는 창의적인 직원이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제품이나 공정을 개발하고 혁신에 집중하고 실험의 자발성을 유도합니다. 상황적 가치의 의미로서는 특정한 상황에 맞는 제품이 있어야 되겠죠. 특별한 이벤트를 연결하고 휘를 연결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마케팅 조치로서는 융통성, 물리적 시설을 변경한다든가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개발하거나 책임 있는 행동에 경영을 몰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편익이 있으면 제품을 얻는 비용이 있겠죠. 이 고객 비용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 비용의 구성 요소는 화폐 비용, 시간 비용, 심리 비용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용 요소를 검토할 때는 고객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비용보다 가치가 더 많다는 것을 고객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의 지각된 비용은 다차원을 갖고 있죠. 지각된 비용은 화폐, 시간과 심리 비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폐 비용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가격을 말하죠. 화폐 비용의 구성 요소는 운영 비용, 전환 비용과 기회 비용이 있습니다. 지각된 가치 화폐 비용은 각 요소로 분해가 됩니다. 화폐 비용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 가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매 가격을 비용 요소로 고려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화폐 비용에는 구매 비용 이외에도 운영 비용, 전환 비용과 기회 비용이 있습니다. 운영 비용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투입된 현금 또는 이와 동등한 X의 총 지불 경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매달 사용되는 운영 비용이 들어가겠죠. 텔레비전 케이블 회사는 케이블 박스와 설치에 매우 저가격으로 출시 기념을 촉진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단지 설치 비용을 찾는 것보다 케이블 서비스의 월별 지불액을 고려하게 되죠. 전환 비용은 다른 사업자로 이동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경우는 다른 제품으로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기회 비용은 대안 구매와 관련이 됩니다. 고객들은 부인을 위해 구매하기 원하는 고가의 보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객이 보석을 구매한다면 신형 TV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때 보석은 TV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TV는 보석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겠습니다. 시간 비용은 의사결정과
관련이 됩니다. 고객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정 정보를 획득하거나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의 관념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곳을 알아내는 것, 즉 탐색 비용과 관련이 됩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위치로 이동하는데 소비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죠.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는 시간 비용을 감소함으로써 추가적인 가치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접근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려면 많은 위치를 확보해야 되겠죠. 제품의 사용성을 높이고 제품의 사용의 단순함을 고객들에게 줌으로써 제품 사용에 따른 피로감을 적게 해주는 것, 이것도 시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리 비용은 고객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과 관련된 것을 말하죠. 제품이나 서비스의 발견이나 평가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어렵거나 사용법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스트레스를 야기합니다. 지각된 비용의 요소를 표로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폐 비용, 구매 가격, 운영 비용, 보수 비용, 기회비용이 되겠고, 마케팅 조치로서는 탁월한 설계, 운영 효율성과 비용을 억제하고 품질 관리와 보증을 철저히 하면서 구매가 쉽도록 경로 구성을 만드는 것이죠. 시간 비용, 제품이나 서비스의 탐색 시간, 구매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학습 곡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조치로서는 넓은 유통 경로, 웹 기반 구매 옵션을 제공한다든가 탁월한 설계와 웹 기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죠. 심리 비용은 간단한 사용, 편안한 느낌이 되겠고, 마케팅 조치로서는 탁월한 설계와 사용의 용이성을 높이고 명확한 설명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케팅 관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하게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사회는 수렵시대, 농경시대,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로 변모해 왔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그에 져서 제3의 물결에서 세 가지 유형의 사회를 물결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각 물결은 구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제치고 새로운 사회와 문화를 그 위에 만들게 되는 것이죠. 즉 구시대 사회 문화를 새로운 사회와 문화로 가치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사회는 수렵 채집시대, 농경시대,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로 이동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지난 150년 동안 농경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이동하면서 극적인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농경시대의 중심은 농부였고, 산업화시대에서는 공장노동자, 정보화시대에서는 지식근로자, 그리고 하이컨셉 시대에서는 창작자와 공감능력자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제1의 물결은 수렵 채집의 문명이 농업혁명을 통해서 농경시대로 대체하는 농부 중심의 사회 변화였습니다. 제2의 물결은 공장 노동자들을 중심의 산업화 시대로 핵가족, 공장 같은 교육 시스템과 기업의 주요 요소가 나타났죠. 제2의 물결은 대량 생산, 대량 분배, 대량 소비, 대량 교육, 대량 휴업, 대중문화, 대량 살상무기들이 해당이 됩니다. 표준화와 중앙화, 집중화, 그리고 동기화가 나타나 조직은 관료주의에 의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산업화 시대는 대량 생산과 효율적인 생산 라인이 경제의 동력이었고, 물리적 힘과 개인적 부를 가진 대량 생산 노동자들이 중심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이미 제2의 물결의 사회에서 제3의 물결의 사회로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제3의 물결은 정보화 시대로 지식 근로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탈대량화, 다양화, 지식 기반 생산과 변화의 가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로 이동하면서 풍요, 기술과 세계화의 폭도 확대되고 있죠. 인류는 농경 기술을 발견한 이래 일반년에 제1의 물결을 지나 산업혁명에 의해 기술혁신으로 300년 동안 제2 물결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에 의해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미증유의 대변혁을 맞이하였는데, 이미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가족관계의 붕괴나 가치관의 분열 등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다니엘 핑크는 창작자,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의 소유자가 주도하는 하이 컨셉의 시대를 주장했습니다. 하이 컨셉은 예술과 감성 정비를 창조하는 능력, 형태와 기회를 탐지하는 능력, 만족스러운 이야기를 끌어내는 능력, 외견상 관련이 없는 아이디어를 신기한 발명으로 결합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하이터치는 공감 능력, 인간 상호작용의 미묘함을 이해하는 능력, 자신에게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능력과 평범한 일상에서 목표와 의미를 도출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다니엘 핑크에 의하면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에서 컨셉과 감성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거쳐 하이터치 또는 하이컨셉으로 표현되는 감성화 시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산업화 시대는 대량 생산을 기반으로 노동자 중심의 시대라면, 정보화 시대는 기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한 정보와 지식 근로자의 중심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 컨셉의 중심 요소는 인간과 자연을 기반으로 한 감정과 감성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식 근로자가 주도하는 정보화 시대가 창의성, 감성 등의 새로운 능력으로 무장한 창조 근로자가 주도하는 하이 컨셉 시대로 진화하고 있죠. 하이 컨셉은 예술적, 감성적,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이라 하면, 하이 터치는 인간의 미묘한 감성을 이해하는 능력,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의 추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발전으로 5가지의 주요 물결이 출현했죠. 첫 번째 물결은 산업계에서 컴퓨터 본체로서 1960년대에 일어났고 필수적인 산업도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물결은 1960년대 미니 컴퓨터의 광범위한 채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물결의 상징으로서 1980년대는 개인 컴퓨터였고, 네 번째 물결의 상징으로서 1990년대는 네트워크와 인터넷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물결은 유비쿼터스 컴퓨터 장치, 저원가와 보편적인 광역대, 그리고 개방형 표준 공개로 기술 표준이 문서로 공개되어 사용이 자유로운 표준 등 세 가지 강력한 기술력의 전대미문의 결합에서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 진보로 세상이 변화하듯이 마케팅도 변화했습니다. 마케팅 1.0, 마케팅 2.0, 그리고 마케팅 3.0입니다. 마케팅 1.0은 제품 중심의 시대였고, 마케팅은 단순한 판매, 설득 기술, 그리고 심지어 속이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마케팅의 과업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매우 유식하고 유사한 제품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가치는 소비자들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마케터들은 미충족 욕구와 필요를 확인했고, 그것들을 수익성이 있는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마케팅 2.0은 소비자 중심의 시대입니다. 많은 마케터들은 고객에게 진실로 집중하는 노력이 없이는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고 가격을 속이기 때문에 마케팅은 오명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마케팅 3.0은 소비자들이
활동적이고 편안해하고 창조적인 인간으로서 대우받는 인간 중심의 시대입니다. 소비자들은 가치 창조에 더 많이 참여하고 깊은 불안과 욕망과 창조성을 요청합니다.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는 마케팅 시대는 고객 가치를 창조할 때 고객이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세계화는 문화의 보편화와 고유화를 갖는 다양한 문화적 공존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지성, 감정적 애착과 신이 성실한 품격이 있는 브랜드야말로 소비자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3.0이 등장한 배경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소비자들은 공동의 가치 창조가 되었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소득의 양극화, 청년 실업, 고용 없는 성장과 환경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자아실현의 욕구와 물질적인 것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창조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림으로써 마케팅의 특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케팅 1.0이 제품 중심이라면 마케팅 2.0은 소비자 중심, 마케팅 3.0은 영혼 중심입니다. 마케팅 1.0이 판매를 목표로 한다면 마케팅 2.0은 고객 만족을 목표로 하고 마케팅 3.0은 더 좋은 세상을 목표로 합니다. 마케팅 1.0이 산업혁명, 2.0은 정보화 기술, 마케팅 3.0은 새로운 물결의 기술이 동인이 되었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마케팅 1.0은 제품 기능, 2.0은 이성과 감성, 3.0은 이성, 감성과 여기에 영혼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마케팅 1.0은 다량 소비자, 2.0은 이성적 소비자라면 마케팅 3.0은 진정성의 인간이 소비자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마케팅 1.0은 제품 사양, 마케팅 2.0은 제품, 포지션, 마케팅 3.0은 사명, 비전, 가치가 되겠습니다. 마케팅 3.0의 시대에서 마케팅 4.0의 시대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가 특징이죠. 디지털 마케팅을 전통적 마케팅과 구분하여 일컫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기업, 고객 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상호작용을 결합하고자 하는 마케팅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통 개념은 공유경제 하에서의 P2P 유통 개념에 의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디지털 마케팅이 더욱더 활발하게 또한 보다 새로운 방향으로 심화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용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일, 능지, 기백지, 인, 남이, 일, 한 번, 남이 한 번에서 그것이 능하다면 기백지라 나는 그것을 100번 하고 인심능지 남이 10번에서 그것에 능하다면 기천지라 나는 그것을 1000번 한다. 남이 한 번에서 능하다면 나는 100번 하고 남이 10번에서 능하다면 나는 1000번 해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고 경쟁자를 물리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한문 구절이 아닌가 합니다. 마케팅 관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마케팅 관리 과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마케팅 관리 과정은 통합적이고 전 단계로 항상 피드백이 가능해 수정과 개선을 통하여 변하는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의 관리 과정은 항상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마케팅 관리 과정은 그림과 같이 5단계로 구성됩니다. 이런 5단계를 토대로 해서 한 학기 동안 마케팅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업 목표의 설정입니다. 기업은 기업의 비전과 사명에 따라 이익 극대화, 장기적 고객 관계와 제품 포트폴리오 등의 기업 목표를 수립합니다. 기업의 비전과 사명에 따라 기업 목표가 수립되고 기업 목표에 따라 마케팅 목표가 수립되고 마케팅 목표는 기업의 자원과
적합하도록 수립되는 하향식 연속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기업의 목표가 설정되면 시장의 이해와 분석이 이어집니다. 기업의 목표에 적합하게 시장의 기회와 고객의 욕구를 탐구합니다. 시장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한 주의를 갖습니다. 환경에 관하여 분명하게 잘 알 수 있도록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관해서 분명하게 잘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발견하고 고객의 욕구에 반응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발견하고 이것은 외부 시장과 내부 회사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 지식을 활용해서 가치 제한을 명확하게 수립합니다. 가치 제한이 결정되면 유형적인 실체를 구현하여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케팅 미스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시장을 이해하고 분석한 후 자원을 배분하여 투입하는 마케팅 미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케팅 미스는 4P나 7P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가 되겠죠. 기업은 마케팅 변수의 적절한 결합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제품 마케팅은 주로 4P로 서비스 마케팅은 4P에다가 사람, 가정과 물적 증거를 결합한 7P 모델을 활용합니다. 4P 모델은 제조와 물리적 제품의 마케팅 적응에 유용하지만 서비스 제품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대부분의 서비스는 어느 정도 물적 증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는 STP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제품이 경쟁 위치를 결정하여 시장에 출시하게 됩니다. 시장 세분화, 표적화와 포지셔닝은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즉 회사가 표적으로 선정한 시장의 경쟁 위치를 잡는 과정이죠. 경쟁 위치를 잡을 때 지각도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경쟁 제품보다 더 유리하게 고객의 인식을 차지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마케팅 전략과 전술의 실행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판매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판매 촉진, 판매 기술과 설득 기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원 선발과 교육 훈련이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내부 직원의 만족 없이는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장 출시한 후에 제품이 의도한 대로 궤도에 진입하는지를 추적 관리해야 합니다.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기존 고객으로부터 긍정적인 구전이 일어나도록 유대를 강화하는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케팅 관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장 마케팅 환경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